예,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ESG 경영연구소 김동수 소장입니다. 발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부의 ESG 정책 방향은 여러 가지 논의들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글로벌 ESG 다양한 다이나믹스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선 우리가 신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몇 가지 같이 한번 살펴보면요. 최근에 국회 ESG 활동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21년 거치면서 22년 지금 상반기 동안만 하더라도 국회에서 주로 관심이 있는 ESG와 관련된 법안들은 ESG 평가 및 실사, 중소기업에 대한 ESG 지원, 그리고 ESG 워싱, ESG 공시 의무화와 같은 키워드에 관심이 맞춰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규제 및 지원과 규제나 지원 정책이 동시에 논의 중이고요. 일부의 경우에는 처벌 조항 신설과 관련된 내용들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소셜 텍소노미와 관련해서 최근에 많이 현안들이 되고 있는데요. 이유는 최종안을 지난 3월 28일 날 입법 추진하는 것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노동권, 근로조건, 사회보험의 포용성, 차별, 건강주거 교육음식, 실업 자영업 고령화, 그리고 소비자 보호 및 정보보호, 포용적 사회와 부패와 탈세뿐만 아니라 최근에 안보에 관한 내용들도 추가되어야 된다는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국정과제와 연결해서 소셜 텍소노미를 향후 검토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좀 올바른 방향이라고 다들 주변에서 전문가들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하나는 글로벌 공급망 구조 개편 부분인데요. 하나는 자국 중심주의와 공급망 블록화, 그리고 ESG 이 세 가지 키워드로 지금 ESG와 관련된 현안이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실제 ESG와 관련해서 이런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관련된 사례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21일에 신장 위구르 자치구를 포함해서 미국 바이든 정부가 법에서 규정하는 특정 단체의 모든 제품을 강제 노동에 의해 생산된 것으로 추정하고 미국 내 수입을 금지하는 위구르 강제 노동 방지법을 시행을 했는데요. 이런 추정 방식에 따라서 지금 법이 집행될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신장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은 중국의 타 지역뿐만 아니라 타 국가에서 제조되어서 수입되는 물품에도 적용 가능하므로 신장 위구르에서 미국으로 직접 수입하지 않고 신장 위구르에서 발생할 일부 부품이나 소재들 또는 광물질이 사용된 최종 제품에 대해서도 미국 내 수입이 금지되는 것으로 확인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제품이나 부품 또는 소재, 광물질이 사용된 최종 제품이 있다면 기본적으로는 미국 내 수입이 전면적으로 금지되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명확하고 확실한 증거가 제시되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신장 위구르와 관련해서는 강제 노동이 적용되고 있다라고 가정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향후 완제품에 대해서도 이러한 법들이 추진되는 경우에는 우리 기업에 대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향후 정책 역시 마찬가지로 이러한 부분들을 포함할 수 있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EU 집행위원회에서 나온 탄소국경 조정세의 수정안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에 EU 의회에서 합의안 포결을 실시했는데 이번 달 중에 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요. 지금 내용은 초안은 거의 확정적으로 나와서 통과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기 부분은 집행이 초안과 동일하고요. 이에 더해서 유기화합물, 폴리머, 수소, 암모니아가 추가되었습니다. 생산 시설 내에서 발생한 직접 배출량뿐만 아니라 생산 과정에서 사용된 간접 배출량을 포함한 것으로 하고 있고, 시행 시기는 내년 2023년 1월 1일부터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전환 기간으로 2023년 1월부터 24년 12월까지 약 2년간 전환 기간이 적용이 되고요. 2025년 1월 1일부터는 전면적인 시행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보시는 것처럼 소재라든가 중간재들에 지금 적용이 되고 있는데요. 향후 대상 품목 적용 범위가 확대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 기계, 전자제품 등 완제품 적용 시 대응 방안에 대한 모색이 사전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탄소국경 조정세의 가격은 EU ETS 탄소 배출권 거래제 가격과 연동되어서 진행되기 때문에 향후 구매 비용 절감을 위해서 면밀한 가격 모니터링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 2만 원까지 내려왔던 가격이 과거에 우리가 5만 원 이상에서 6만 원까지 올라가는 걸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약 3배 정도 차이가 나니까요. 탄소 국경 조정세 역시 이러한 레인지를 고려할 때 우리 기업들에 대한 타격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탄소 배출 데이터에 대한 측정과 보고, 검증이 가능하도록 관리 체계가 구축되는 것이 요구되고 있는데요. 특히 공인인증기관을 통해 이윤 인증 절차에 대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최근에 PCAF에서 제시하고 있는 카본 어카운팅이 주목받고 있어서 우리 기업들의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투자 대상 기업에 대한 ESG 평가 등급 및 정보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자본시장 내 유통되고 있는 정보의 신뢰성, 비교 가능성, 투명성 향상 요구가 증가하면서 정보 제공 서비스 기관, 즉 평가 기관에 대한 규제 대응 필요성 역시 같이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EU 차원에서 지금 몇 가지 논의들이 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일부 국가에서는 ESG 평가 기관에 대한 규제 도입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발표한 국가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선 프랑스의 금융시장청에서 ESG 평가기관 규제 도입을 이번 달에 선언을 한 상태고요. 그리고 인도증권거래위원회의 경우 ESG 평가기관 규제안을 지금 확정적으로 지금 공시해서 지금 현재 적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논의들이 진행이 되고 있지만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들이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ESG와 관련돼서 ESG 산업이 위축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 시장의 의견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일부 글로벌 시장에서 ESG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실제 과거에 ESG에 집중해서 투자한다는 투자기관들이 28%에서 최근 26%로 줄어들었는데요. 그래서 ESG에 집중한다라고 하는 기관들은 줄어들고 오히려 범용적으로 ESG를 적용하는 기관들이 늘어났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일부 ESG만을 외치던 투자가들은 줄어들고 이건 그린워싱에 대한 모니터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크게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히려 보편적이고 범용적으로 ESG를 적용하는 투자기관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ESG 시장 전반은 ESG 시장이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거품이 꺼지고 있는 상황으로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ESG를 집중적으로 외치던 투자기관은 줄어들고 그리고 보편적으로 쓰는 기관들은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인 ESG 유저들은 84%에서 89%까지 늘어나고 오히려 ESG를 사용하지 않는 투자기관들은 줄어드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ESG 시장이 위축되기보다 거품이 꺼지면서 현실화되어 가고 있는 과정을 통해서 ESG 시장 자체가 생태계가 건강해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향후 ESG와 관련해서 금융시장의 규제 예측 방향은 크게 3가지가 각 국가별로 주목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글로벌 ESG와 관련된 표준 지표, 그리고 텍사노미 등의 조합, 그리고 투자자를 위한 ESG 보고라인, 정보 공시 가이드라인, 그리고 마지막으로 ESG에 대한 정량적 성과 측정입니다. 따라서 글로벌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있는 건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시작은 되고 있는데요. KESG와 같이 이렇게 ESG와 관련된 정보 공시 기준 또는 평가 기준 또는 지침들을 통일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은 끊임없이 시도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다른 하나는 투자기관들이 금융 상품에 있어서 ESG 워싱을 방지하기 위한 지침의 개발, 그리고 마지막으로 ESG 성과에 대한 계량화 작업, 이 3가지가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ESG 금융시장에 있어서의 큰 변화 중에 하나인데요. 2020년 글로벌 ESG 100 채권 발행 금액은 총 5,220억 달러 규모로 그 전년도 2019년 기준으로는 약 60% 정도 증가했습니다. 최근에는 ESG 채권 중 녹색 채권뿐만 아니라 소셜 채권 등도 발행되면서 크게 ESG 채권 시장 자체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같은 방향으로 ESG 채권 발행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는 ESG 관련 위반 사례를 조사하기 위한 TF팀을 신설하여 금융기업의 그린워싱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행정 조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뉴욕 멜론의 사례도 그렇고요. 골드만삭스의 경우에는 현재 ESG 테마 펀드를 4개 이상 운영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워싱이 되었다라는 판단에 따라 ESG 채권이 많이 발행하면서 우리나라 기업들도 굉장히 ESG 관련된 금융 상품들을 많이 내놓은 상황인데요. 해외 사례를 비추어서 볼 때 국내에서도 이러한 움직임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예상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에서 ESG 펀딩 워싱 방지 규제도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인데요. 구체적으로 이런 워싱을 방지하기 위한 방지 규제들도 나와 있는 상황이니까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ESG 정보 공시에서는 지난번에도 한번 저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법으로서 규제하는 ESG 공시 기준과 회계제도로서 공시하는 ESG 기준들이 지금 시장에 다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을 종합해서 신정부 ESG 국정과제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정부 정책은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라는 국정 비전 아래 6개 목표와 110개 국정과제가 현재 제시되어 있습니다. 관련해서 110개 국정과제 안에 ESG가 직접적으로 언급됐거나 또는 기업과 사회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관련된 발전 과제들을 포함한다면 구체적으로 직접적으로 ESG가 언급된 국정과제는 국정과제 15번, 17번, 18번, 86번이 되겠고요. 그리고 ESG와 관련성이 높은 과제들은 환경 분야와 사회 분야 다수가 있으므로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환경 분야에는 약 10개의 과제들이 ESG와 직접 또는 간접적인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국정과제 3번, 21번, 23번 제조업 등 주력산업 고도화 일자리 창출 기반 마련, 24번에 미래전략산업 초격 착구, 41번 해양영토 수용 및 지속가능한 해양관리, 68번에 안심 먹거리 건강한 생활환경, 그리고 86번에 과학적인 탄소 중립 이행 방안, 87번에 기후변화와 관련된 물환경과 자연생태계 조성, 88번에 미세먼지, 그리고 89번에 재활용을 통한 순환경제의 완성이 환경 부분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ESG 국정과제, ESG와 관련이 있는 국정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사회 부분은 환경 분야보다 조금 더 많은 14개 과제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산업부의 성장지향력, 산업전략 추진 17번 과제, 20번에 산업경쟁력과 공급망을 강화하는 신산업 통상전략, 그리고 23번에 제조업 등 주력산업의 고도화 일자리 창출 기반 마련, 그리고 24번에 반도체 미래전략산업 초격 잡고, 29번, 30번, 30번까지가 29번과 30번이 공정거래에 관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31번과 32번은 중소기업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중소기업 정책을 민간 주도 관점에서 진행하는 혁신 성장의 관점이 제1설계, 그리고 예비 창업부터 시작해서 글로벌 유니콘 기업까지의 벤처 생태계 구성, 그리고 33번 불공정 거래 기술 탈취, 49번 산업재해 예방 및 기업 지원 강화, 그리고 공정한 노사관계 구축, 노사협력, 그리고 53번 고용안정망 강화, 그리고 69번 국민이 안심하는 생활안전 확보가 대표적인 ESG 관련 과제입니다. 정부의 ESG 관련 과제는 크게 4가지로 요약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민간 중심의 ESG 추진입니다. 현재 국정과제로는 민간합동위원회 설립 검토로 지금 되어 있고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현재 민간합동위원회 ESG와 관련된 지속성장위원회에 대한 검토가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지속가능한 금융환경 조성입니다. 신정부의 금융정책은 크게 기업, 금융산업 주주 및 투자를 위한 정책으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특히 국정과제 18번 역동적인 성장을 위한 금융세제 지원 강화 부분에는 금융권 ESG 자금 확대와 중소벤처기업 ESG 실사 지원 강화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국정과제 34번 미래금융을 위한 디지털 금융 혁신 부분에 있어서는 금융뿐 아니라 비금융 간 융합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를 비롯해 내부 통제 제도 개선과 같은 금융권의 책임 강화를 위한 국정과제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주와 투자자와 관련된 국정과제 35번과 36번의 경우 디지털 자산 인프라 교율 체계 구축 및 자본시장 혁신을 통한 투자자 신뢰 제고 부분으로 투자자 보호 강화와 내부자 거래 규제 강화, 그리고 외부 감사 역량 강화, 외환시장 선진화,
그리고 국부펀드 역할 확대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부분입니다. 신정부의 중소벤처기업 지원 방향은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의 실질적인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제도 개선, 벤처 생태계 구현, 신동방 모델 구축 확산 등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국정과제 31번 중소기업 정책을 민간주도 혁신 성장 관점에서 재설계하는 부분은 ESG와 관련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32번 예비 창업부터 글로벌 유니콘까지 완결형 생태계 구현 역시 ESG와 관련된 그 키워드 중에 하나일 것 같고요. 국정과제 33번 대중소기업 동반 성장 확산은 전통적으로 ESG와 관련성이 매우 높은 국정과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키워드 중에 하나는 업종별 ESG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국정과제에 구체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최근 국내 시장 변화를 관찰해 볼 때 업종별 ESG와 관련된 활동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그런 지금까지 요구된 것들이 ESG와 관련해서 범용적인 지표들이라면 이제 업종별 지표들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외 사례에서 보시면 머스크와 같은 이런 기업들의 예시인데요. 수없이 많은 ESG 활동들을 해오고 있는데 최근에는 보시는 것처럼 구체적으로 이런 물류산업과 관련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머스크 같은 경우에 해운 물류회사니까 오션 스튜어드십 콜루전이라든가 글로벌 마린 포럼이라는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굉장히 업종과 구체적인 그런 활동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미 알려져 있는 것처럼 바이오 제약 산업의 경우에는 PSCI라고 하는 이 바이오 제약 산업의 32개 글로벌 주요 제약업체 바이오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는 별도의 이니셔티브가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그 푸드 앤 베버리지 식음료 산업에 있어서는 지금 최근에 관심을 받고 있는 이니셔티브가 IFBA라고 하는 그런 이니셔티브인데요. 지금 제너럴 밀이라든가 다농, 유니에버, 켈로그, 맥도널드, 네슬레, 코카콜라 같은 글로벌 주요 식품 기업들이 멤버로 참여하면서 최근에는 이런 업종별로 나오는 ESG 기준들이 도미넌트하게 그런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그런 기준들을 압도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몇몇 산업에서 탄소 인증 제품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보면 이런 탄소 인증 제품의 경우에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식음료 산업은 식음료 산업과 관련된 탄소 인증 제품 군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식음료 외의 식품 그 부분의 경우 탄소 인증 제품군이 또 다르게 또 형성이 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다행히 우리나라에서도 화장품 기업들이 모여서 플라스틱 패키징과 관련된 이니셔티브를 지금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러한 업종별 이니셔티브와 관련해서 우리가 어떤 정책 과제들을 만들어서 지원할 수 있을지가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